안녕하세요. 또 2주 만에 이렇게 또 비온 데에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꽤 많이 덥고 밖에 날씨도 이제 많이 더워지고 있는 이제 시즌이죠. 이럴 때 우리 사람도 이제 수영장을 가는 거를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물놀이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기대를 하게 됐는데, 드디어 강아지들도 물놀이의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특히 이제 뭐 서울 안에는 그렇게 수영장이 많지는 않지만 강아지들을 위한 이제 외곽 쪽에는 이제 수영장도 많고 강아지들만이 갈 수 있는 어떤 펜션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수영도 많이 가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아이들이 물을 다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이제 지난 한 3번에 걸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생소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반려동물, 개와 고양이에 있어서 재활치료의 어떠한 그 프로토콜이라든지 재활치료에 필요한 어떤 그 질병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가장 먼저 재활치료 생각하면은 이제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영장이에요, 보호자분들은. 그리고 물에 들어가면 왠지 아이가 더 잘 걸을 것 같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더 건강해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영장에 들어간다든지, 실제로도 병원 안에서도 이제 수중 러닝머신 기계를 이용해서 많이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가 정말 물을 좋아할까? 라는 생각도 일단 해보셔야 되고, 정말 많이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꽤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수영의 개념하고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물리치료를 받는 아이들의 어떠한 그 재활치료 중에서의 어떤 수중 러닝머신이라든지 수중치료는 약간 좀 다르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요즘에는 동물병원에서도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수중 재활치료, 물리치료나 재활치료의 꽃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중 재활치료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제목을 수중 러닝머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풀었으면은 언더워터 트레드밀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트레드밀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러닝머신 기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물 안에서 이렇게 걷는 어떠한 러닝머신을 가지고 이제 수중 러닝머신이라고 하는데, 요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요 사진 한 장에는 여러 가지의 어떠한 그 수중 러닝머신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떠한 그 필요한 부분을 모두 함유하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은 이 아이의 어떤 표정 보면은 물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약간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 뭐 앞에 입에 먹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간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수중 러닝머신을 할 때 아이들이 대부분 물을 좀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앞에서 주고 긍정적인 보상을 지속적으로 해주면서 아이의 물을 따라오는, 그러니까 밑에서는 계속 이제 러닝머신처럼 이제 바닥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는 그거랑 상관없이 걷게 되는 거고, 이제 걸으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대신 간식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재활치료나 아니면 수중 러닝머신이나 어떤 수영에 있어서는 재활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배가 부르면 잘 따라오지 않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에서 재활 전문 병원에서 가서 이제 하는 것을 실제로 봤을 때도 공복을 해서 오라 그래요. 물론 이제 사람도 어떤 수영을 하기 전에 음식을 많이 먹고 들어가진 않죠. 근데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강아지들은 특히 배가 부르면은 어떠한 그 수능도가 많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어떠한 훈련 효과라든지 아니면 교육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따라서 병원 오기 전에 한 끼 정도는 약간 금식을 시켜서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 있어요. 그런 거를 하나 좀 가지고 와서 이 앞에서 보호자가 아이의 정면 시선을 가지고, 그다음 옆에서는 지금 다른 물리치료사라든지 수의사가 이렇게 보정을 해줘 가지고 러닝머신, 워터 트레드밀을 이렇게 계속 걷는 어떠한 그런 치료를 수중 러닝머신, 수중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렇게 구명조끼를 입고 있죠. 되게 귀엽긴 한데
이 구명조끼,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이 물을 무서워하고 실제로도 물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구명조끼를 입힌 다음에 옆에 구명조끼, 아이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구명조끼 자체에 이렇게 이 수중 러닝머신 기계랑 이제 고정을 시켜 놓는, 이렇게 안전장치를 어느 정도 해놓고 밑에 돌아가는 발판, 말 그대로 이제 트레드밀 자체가 돌아가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질문이 혹시 온 게 있나요? 제가 이따가 한번 좀 모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중 러닝 보호자분들은 물에 들어가면 많이 건강해질 거야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다리를 전다든지 아니면 디스크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허리를 아파하는 것 같아, 아니면 살이 쪄서 요즘에는 뭔가 운동을 시키고 싶어 했을 때 가장 먼저 요청하는 것 중에 우리에게 물리치료 수중 러닝머신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이 어떤 수중 러닝머신의 수중 치료의 어떤 기본적인 장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저희가 수중 치료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제 관절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1차적으로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무릎이 어느 정도 아픈지 아니면 어느 부위가 어느 간격으로 아픈지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죠. 실제로 그거를 국소화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관절이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재활치료를 긍정 보상을 해주면서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따라서 이 수중치료는 우리 사람 물에 딱 들어가면 아시죠? 몸이 뜨죠. 자기 몸무게보다 많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면서 물에서 걸을 때는 다리가 안 아파요. 다리가 아픈 사람들도 물론 인대 손상이 아주 심하다든지 아니면 신경 쪽에 아주 통증이 심한 사람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통증을 느낄 수 있지만 많이 몸무게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무릎이라든지 허리가 느끼는 아니면 고관절이 느끼는 어떠한 하중을 많이 줄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수중 치료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관절의 부담을 주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중 치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은 물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몸을 가볍게 하더라도 걷게 되면은 근육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육을 사용하고 그 자체가 어떤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물 자체에 어떤 정수압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어떤 관절 주변이라든지 큰 관절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발목 관절,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질환이 많은 무릎 관절의 어떤 부종이나 통증을 정수압 자체로 인해서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발차기 안에서 이제 물론 이제 트레드밀의 어떠한 그 보행 속도를 이제 그 기계적으로 조절을 하면서 아이들의 걷는 모양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 통증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걷는 모양의 패턴이 정상 애들처럼 걷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어떤 다리가 제대로 잘 사용을 못하고 원래 발바닥은 꽉꽉 집으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규칙적인 시간을 갖고 걸어야 되는데 특정 부위에 어떤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근육량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그 다리를 많이 안 딛는 거를 슬로우 모션처럼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어떤 고유 감각을 올려주기 위해서 정확히 진단을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수중 치료의 어떤 워터 트레드밀 테라피예요. 그래서 요런 아까 말씀드린 관절의 부담을 줄이면서 어떤 근력도 올려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관절 부위의 통증이나 아니면은 부종을 정수압을 통해서 줄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절의 가동 범위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보행 상태가 제대로 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여러 가지 장점이 또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큰 수술, 예를 들어서 뭐 골절 수술 아니면은 뭐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에 문제가 생긴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나서 뒷다리의 감각이 고유 감각이 많이 떨어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걷는 연습부터 다시 시작을 하죠. 사람도 아주 큰 수술을 하고 나면은 한 발짝 한 발짝 딛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죠.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걷는 교육을 시작하는 어떤 스태핑의 어떤 베이직 단계가 수중 러닝머신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신경계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허리 쪽 질환이 있어가지고 후지 쪽, 강아지는 특히 후지 쪽에 어떠한 그 고유 감각이 떨어지거나 감각이 떨어져서 보행에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발바닥이 닿는 느낌을 다시
걷기 전에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수중 재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질문 하나 받을게요. 김숙 치료사님께서 강아지에게 심부 마사지처럼 해줬거든요. 근데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싫어했어요. 이건 이제 마사지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 강아지도 마사지의 어떤 강도에 따라서 통증도 느끼게 되고, 특히 이제 통증이 있는 부위를 강하게 눌렀을 경우에는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강아지들은 마사지를 할 때 어떤 강도는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하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가동 범위를 어느 정도 이상으로 구부리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이상으로 폈을 때 비가역적인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부 반응을 보이기 전에 뭔가 우리가 느껴지는 그 끝의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이들 관절이 어느 정도 가동 범위를 했을 때 싫어하는 범위, 그 느낌을 가지고 거기 가이드라인까지만 해주는 게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첫 PPT 화면으로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십자인대가 단열이 된 아이였어요. 그래서 물론 이 아이의 히스토리는 좀 여러 가지인데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하고 나서 관절염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수술 당시에도. 그래서 이제 십자인대가 단열이 될 수도 있는 아이였는데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단열이 돼서 이제 수술을 다시 하고 물리치료를 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 경우는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하고 잘 회복을 하는 걸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주만 해도 물에서 걷는 게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때 이제 물에 갑자기 들어가려고 해서 걸을 때 보면 일주일 전에 비해서 보행이 현격하게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진단을 해보니까 그 사이에 전십자인대가 단열이 됐던 거예요. 전십자인대가 단열이 되면 물에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우리 사람도 물에서는 그래도 뭐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물에서도 어떠한 그 걸을 때 힘을 쓰고 관절의 어떠한 하중을 그래도 느끼기 때문에 십자인대 손상이라든지 큰 인대에 단열이 됐을 경우에는 여전히 아파합니다. 물에서도. 자, 수중 러닝머신.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 기존의 어떠한 그 편견이라고 할까요? 수중 러닝머신이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제가 이 첫 번째로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모든 아이들이 물을 좋아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우리 뭐 영화에서 보듯이 딱 강아지를 물에 푹 던지면은 외국에서 영화 보면은 막 숨치죠.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게 다 잘하진 않습니다. 물론 물을 대체적으로 좋아하고 이제 본능적으로 잘하는 애들도 많긴 하지만 국내에서 키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물을 접할 환경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퇴행성 질환이 생기고 무릎이 아플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이제 뭐 6살이나 뭐 최소 6세 이상이 될 텐데 그 사이에 수영장에 대한 경험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깊은 물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그냥 목욕을 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런 갑자기 수중 러닝머신처럼 물에서 뛰어가지고 아니면은 밑에서 움직이는 기계 안에서 물을 걷게 하는 거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필터링 기간이 필요하고 물에 들어가기 전에 수의사 선생님들하고 사전 진료도 여러 가지를 보고 얘가 정말 할 수 있는 몸 상태를 가졌는지 얘가 물에서 걸었을 때 다른 기저질환이 더 안 좋아지지 않을지를 사전 체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내가 심장이 좀 답답함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관절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든지 통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표현을 하죠. 얘네들은 그렇지 못해요. 대부분 보호자분들은 잘 걸으면 건강하고 튼튼한 다리, 튼튼한 허리로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통증이 진행될 때까지는 표현을 못하고 대부분 주저앉거나 절뚝거릴 때 발견해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그 전까지는 솔직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그 정도 직전의 단계의 아이가 물에 들어가서 갑자기 통증을 또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수의사 선생님하고 체크를 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호자분들이 이제 만약에 얘가 검진상에 특이소견이 없다고 했을 때 수중 러닝머신을 길게 뭐 우리 사람 수영하면은 뭐 1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뭐 살도 빠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강아지들 그렇게 못해요, 실제로.
왜 그렇게 못할, 운동, 왜 이렇게 기본적으로 강아지들은 잘 뛰고, 뭐 운동 능력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에 들어가서 10분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를 들어서 허리 정도 사람이 차는 물 안에서 10분을 걷기가 쉽지 않겠죠.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무릎 정도의 물 높이에서 10분을 걸으세요 하면은 10분을 계속 걷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평지에서 걷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하지만 물의 저항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 높이에 따라서 아이들이 느끼는 피로도는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아지들은 보통, 물론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5분 정도 걸리고 트레드밀을 틀어서 5분 정도 걸린 다음에 한 5분 정도 쉬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물론 아이들 쉬게 하고 뭐 좀 칭찬도 해주고 간식도 좀 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 10분 정도 스트레이트를 해서 총 기간은 한 20분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하면, 20분 정도만 해도요, 처음 하는 아이들은 좀 힘들어 하기도 하고 집에 가서 근육통을 사람처럼, 우리 수영 레슨 받으면 그 다음날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애들도 있고 물론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처음부터. 하지만 처음 했을 경우에 되게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0분 정도 하고, 20분 정도만 하면은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거의 1시간 정도의 어떠한 그 운동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킹레아 보호자님인데, 러시안 블루 5살 검진을 했고 이상은 없고 살이 안 쪄서 걱정입니다. 이건 다른 질문이네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슬개골 탈구 수술을 했습니다. 푸들 9살인데 재발할 수 있나요? 이건 이제 뭐 오늘 질환하고 관련이 있는 정형외과 질환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슬개골 탈구는 수술을 잘 다 했어도 통상적으로 보통 한 8%에서 10%까지 재탈구가 될 수 있다고 해요. 통계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재탈구가, 다시 뼈가 빠질 수 있는 요인은 워낙 많아요. 물론 수술해가지고 초기에 뭐 한두 달 안에 다시 뼈가 빠져버리면은 그건 제 생각에는 어떤 수술적인 테크닉의 문제일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하지만 수술하고 나서 뭐 5년, 7년이 지났는데, 한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체중도 많이 찌고, 아니면은 그 사이에 운동도 조심 안 하고 막 높은 데서 계속 뛰고, 그리고 산책을 할 때 조심해서 줄을 잡고 좀 가이드를 좀 어느 정도 주면서 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무릎도 스트레스를 받고 재탈구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슬개골 탈구 수술은 하는 거가 어느 정도 완치가 되는 어떤 해박적 구조를 갖게 되지만, 하고 나서부터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재탈구율을 줄일 수가 있어요. 물론 나이가 들어가지고 당뇨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강아지한테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쿠싱이라는 질환이 있죠. 무심피질 기능 항진증 같은 그런 질환이 생기면은 어떤 근육이라든지 연부 조직, 예를 들어서 뭐 인대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어떤 그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어떤 그런 구조 조직의 어떤 힘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탈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따라서 체중 감량이 가장 필수가 돼야 되고, 운동을 조심하고 2차적인 기저질환이 없게 하는 것이 재탈구율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물론 집 안에 어떠한 그 미끄러운 바닥이라든지 뭐 뛰어내리는 환경, 이런 거는 당연히 조절을 해줘야겠죠. 슬개골 탈구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예전에 간단히 설명드린 그 내용이 있긴 하지만 다음번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아이들의 병변부에 따라 근력에 따라 물 높이를 조절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은 물에 완전히 내가 푹 잠길 정도로 딱 물에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되게 자유롭게 물 안에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몸이 떠 있는 상태에서 걷고 관절도 그렇게 아프지 않고 하죠. 그런데 이게 허리 정도의 높이로 물을 줄여버리면은 힘들어지죠. 근력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무릎까지 물 높이를 조절하면은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발목 정도 하면은 거기서 10분을 20분을 걸어가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따라서 강아지들도 아이들이 고관절이 아프냐, 허리가 질환이 있는지, 아니면은 무릎 질환이 있는지에 따라서
수중 세라피를, 수중 러닝머신을 할 때 물높이 조절을 해가지고 아이들의 강도를 조절을 합니다. 아이들의 기저질환이라든지 물에 대한 어떤 순응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이들이 그 나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처음에는 조금 덜 힘들게, 그 다음에 잘하면은 그 다음 주는 물높이 좀 조절하고, 정말 잘하면은 이제 물높이를 이제 거의 이제 그 저항감이 아주 셀 정도로 근력을 만들기 위해서 통증과 염증이 어느 정도 배제가 됐다는 전제하에 그런 여러 가지 좀 프로토콜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수영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수영이냐 수중 러닝머신이냐, 어떤 게 더 관절의 어떤 통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재활치료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은 아이들이 다리가 더 튼튼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물에서 수영을 하는 걸 봤을 때, 수중 러닝머신 말고 수영장에서 물을 했을 때 밑에 물 안에서 아이들의 발의 움직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기 아이가 정말 관절이 안 좋다면은. 실제로 수중 러닝머신은 바닥이 닿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이가 물 안에서 어느 정도 떠 있기 때문에 걸을 때 되게 그래도 규칙적으로 걷고 통증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물 안에서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걸을 때 보면은 밑에서는 난리가 나요. 막. 근데 이런 아이들을, 정상적인 관절을 가진 아이라면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사진에서 보여드린 그런 아이들, 예를 들어서 십자인대가 끊어졌다든지 아니면 끊어지기 직전이라든지 아니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아주 심한 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박적으로 원래 이제 구조적인 이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막 이런 어떠한 그 관절을 막 쓴다고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관절에 부담이 되고 불안정성을 더 올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수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리고 뭐 물을 좋아하고 통증이 없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수술을 했던 병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평소에 다리 좀 절뚝절뚝해, 이런 애들은 수영장을 추천하지 않아요. 오히려 수중 러닝머신이 훨씬 더 아이한테 사고도 줄이고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반드시 물에 들어가기 전에 수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우리 아이가 수영장을 그냥 다닐지 아니면은 수중 러닝머신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런 걸 어떤 좋은 효과를 볼지는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수영하고 수중 러닝머신 어떤 게 아이한테, 특히 이제 뭐 이걸 보시는 보호자분들은,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다리나 허리가 안 좋은 아이들일 수 있으니 1차적으로는 수영보단 수중 러닝머신이 부상의 위험도 적고 더 불안정성을 이제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수중 러닝머신 어떤 그 수중 재활 치료를 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어떤 검진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물에 들어가기 전에 막 그 사전 운동 하죠. 이제 준비 운동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관절도 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좀 호흡도 조금 좀 빠르게 좀 뛰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에 들어가죠. 아이들 물의 온도는 물론 이제 수영장처럼 차갑진 않아요. 우리 실제 수중 러닝머신을 할 때는 약간의 미지근한 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딱 넣었을 때 아주 차갑지 않은 정도, 그런 정도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진 않는데, 더우면 더 힘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아주 더운 물로 하진 않고 약간 미지근한 물 정도로 하는데, 어쨌든 아이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질병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수중 러닝머신 어떤 수중 재활치료의 어떤 그 세라피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수영을 하기 전에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첫 번째가 심장병입니다. 심장병은 강아지한테 여러 가지 이벤트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심장마비죠. 강아지도 갑자기 심장이 규칙적으로 안 뛰는 부정맥도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이 갑자기 너무 계속 어느 정도 자기 능력 이상으로 되다 보면은 그게 폐에 어느 정도 압력이 올라가고, 심할 경우에는 폐출혈이라든지 호흡곤란, 막 혀가 파랗게 돼가지고 그런 어떤 응급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특히 이제 여기 두 번째 제가 기관 협착증이라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선천적인 경우가 많죠. 기도가 좁게 태어난 아이들, 뭐 포메라니안이라든지 아니면 요크셔 테리어라든지 우리나라는 또 어쨌든 말티즈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말티즈도 특히 많아요. 기도 협착증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물에 안 들어가 봤는데 갑자기 물에 확 들어가 버리면은 호흡수도 막 빨라지고 그 다음에 호흡도 거칠어지면서 좁아졌던 기도가 더 좁아지는 거예요. 얘 원래 물에 들어가기 전 괜찮았는데 수중 재활 치료하고 호흡이 더 안 좋아졌어. 이런 아무 의미 없죠, 치료가. 따라서 이런 심장병이라든지 어떤 호흡기 질환 아니면 만성적인 어떤 폐 질환이 있다든지 물론 폐 쪽에 종양성 병변이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수중 러닝머신 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보호자분들이 뭐 평소에 심장병이라든지 협착 관리가 잘 돼 있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런 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게 바로 쇼크를 유발한다든지 어떤 이벤트 그 수중 러닝머신 할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좀 지나서 이런 것이 임상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임상 증상이라고 하면은 심장병이 있던 애가 물에 갑자기 들어가 가지고 한 20분 정도 아니면 뭐 수영을 한 30분 정도 했는데 갑자기 그날 저녁부터 호흡수가 빨라지는 거예요. 아침엔 괜찮은데 수영을 해서 갑자기 심장에 부담이 돼서 폐 압력이 올라가면서 호흡수가 빨라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런 노령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저질환, 특히 순환기 계통의 기저질환을 반드시 체크업을 하셔야 되고 특히 처음 물에 들어가는 치료를 하기 전에는 가슴 사진이라든지 청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의 선생님하고 꼭 필터링을 한 다음에 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발작이나 실신을 가끔 하는 애들이 있어요. 강아지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신경계 질환이 뭐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발작도 있고 아니면은 머리 쪽에 정말 이제 물이 차 있다든지 아니면은 뇌에 압력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염증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럴 경우에는 발작이나 아니면은 실신 아니면 심장병이 안 좋아서 생기는 실신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꼭 어떤 수중 러닝머신을 하더라도 시간도 좀 조절해야 되고 좀 조심 하면서 해야 되고 심장병이 잘 관리가 된다는 전제하에 어떤 수중 세라피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동영상이 가장 그래도 재밌죠? 물에서 걷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얘는 한 2주 전에 이 수중 러닝머신 하기 한 2주 전에 그 무릎 수술을 했어요. 슬개골 탈구 수술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통증도 좀 가라앉았는데 다리를 너무 안 써가지고 아이의 어떠한 근육량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한 이틀 정도만 다리를 들어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면 근력이 빠져버려요. 우리 깁스 한 달 정도 하고 나면은 뭐 팔 힘쓰는 거 확 빠지죠. 강아지 마찬가지예요. 수술하고 한 2주 정도만 다리 제대로 안 쓰고 얘네들은 또 오늘부터 발바닥 한 10번씩 딛는 연습해야 돼 해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시 보행에 대한 재교육을 수중 러닝머신을 통해서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보시면은 이 왼쪽 다리거든요. 아파하죠. 살짝 들어요. 살짝 들어요. 아프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서 아이가 왼쪽 다리가 아직은 회복을 더 해야 되고 왼쪽 다리의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물높이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수중 러닝머신의 어떤 횟수를 몇 번 정도 해야 되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밑에서는 천천히 올라가고 있고 아이의 지금 무릎 윗부분 정도까지 해서 그렇게 많이 부담이 되지 않은 어떤 초기의 어떤 러닝머신이라고 그 수중 재활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얘는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근데 왼쪽이 아파서 계속 스킵 하는 자세죠. 앞에서는 먹을 걸 주고 보호자가 앞에서 어르고 달래고 이렇게 하는 과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걸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영상을 딱 보여드리고 나면은
우리 애기도 하고 싶어. 우리 애기도 뭐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우리 애기도 할 수 있나요? 어떤 아이들이 하면 도움이 될까요?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어쨌든 수중 러닝머신도 수중 재활 치료도 치료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질병은 근골격계예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관절 쪽이 가장 많겠죠. 왜냐하면은 수술을 하고 나면은 가동 범위도 줄어들게 되고 통증도 올라가기 때문에 안 쓰다 보면 근 위축도 오게 되고 어떤 인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어떤 그 수술 전에 비해서 많이 위축된 거를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리기 전에 그냥 걸리기 전에 수중에서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해서 이렇게 다시 정상으로 걷게 하는 그 보행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신 수중 러닝머신을 할 때 저는 꼭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준은 뭐냐면은 많이 아프지 않아야 돼요. 그 어떤 그 수술 부위가 많이 안 아픈 상태에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어느 정도 배제가 돼야 돼요. 근데 얘들은 통증이 배제가 됐다는 거를 평가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원내에서 아니면은 평상시의 보행 패턴에서 절뚝거림이 아주 심하거나 이러면은 수중 러닝머신을 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어떤 통증을 줄여주는 레이저라든지 아니면은 뭐 크라이오세라피라든지 아니면은 체외 충격파 이런 거를 수동적 재활을 통해 가지고 그 부위의 염증과 통증이 많이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근력을 올리기 위해서 아니면 원래 보행 패턴을 올려주기 위해서 수중으로 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애들이 하면 좋아요. 신경계 질환, 디스크 수술한 애들. 우리 허리 디스크, 강아지는 대부분 허리 디스크 수술한 애들이 간단한 애들이 많지 않아요. 사람은 조금 아프면은 뭐 병원 가가지고 수술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도수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강아지들은 디스크 수술을 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 주저앉아서 옵니다. 그러니까 다리 저림이라든지 다리에 감각이 떨어지는 거를 사전에 표현을 못하고 보호자도 어느 정도 감각이 끊어질 때까지는 잘 걷는 걸로 대부분 보이기 때문에 갑자기 주저앉아서 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리치료를 허리 쪽 치료를 하고 나면 아이들이 보행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발바닥이 잘 못 딛고 자꾸 발등이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꾸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걸을 때 중력 방향으로 꽉꽉꽉꽉 못 딛고 비틀 거리는 그런 통증에 의한 보행 패턴이 아니라 고유 감각이 떨어지는 거죠. 신경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한테 다시 걷는 교육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걷는 거야.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 밑에서 워터 트레드밀에 돌아가고 아이의 몸무게는 띄워주고 관절에 부담이 없게 해주면서 계속 보행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아까 같이 걷는 거에서 잘 못하면은 뒤에서 물 안에서 물리치료 선생님이라든지 강원 선생님이 잡아줘가지고 계속 발바닥에 닿는 느낌을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화시키는 그런 어떤 교육이 수중 세라피의 아주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근 위축이 있거나 뭐 그 부위를 자극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당연히 아시겠고, 그리고 체중 감량을 위해서 하는 애들도 있어요. 실제로 다이어트 목적으로 정말 고도 비만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산책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관절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 평지를 걷는 것 자체가 너무 뚱뚱하고 하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띄워놓고 물에서 띄워놓고 걸리는, 해서 일주일에 2번, 3번씩 오셔가지고 물에서 많이 걸어서 칼로리 소모를 어느 정도 하는 거를 다이어트, 말 그대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죠.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대신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강아지도 수영이나 수중 러닝을 하고 나면은 배가 고파하기 때문에 어떤 사료량이나 이런 거는 잘 먹는다고 더 많이 주시면 오히려 살이 찔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뭐 당연히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들 한번 볼게요. 이 아이는 나이가 좀 있어요. 보시면은 뭔가 뒷다리를 한번 볼게요. 오른쪽 껄뚝 쩔뚝 쩔뚝 딱딱딱딱 못 갖고 쩔뚝 쩔뚝 이렇게 이 부위에 체중을 잠깐 싣고 그 다음에 왼발로 넘어가죠. 이 아이는 오른쪽 뒷다리가 통증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자 보기에는 뭔가 다른 거예요.
나중에 저희가 검사를 해보니까 오른쪽 뒷다리에 어떤 종양성 병변이 있었어요. 그 뼈 자체에. 그래서 관절의 통증을 많이 느끼는 케이스였고, 실제 이런 경우는 좋아지기, 특히 이제 강아지 어떤 골 종양 같은 경우에는 좋아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이가 뭐 가슴 쪽이라든지 흉부 쪽으로 다 됐을 경우에는 어떤 삶의 질을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그 물리치료라든지 통증 억제제를 쓰기 때문에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진통제라든지 이런 거를 처방을 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다리를 많이 안 쓰면은 근력도 많이 떨어질 테니 그 근력을 유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몸무게에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시켜주고 싶으신 부분이 컸기 때문에 이런 수중 러닝머신을 세라피를 진행했던 거예요. 보시면은 이 아이 지금 이렇게 보호자 보고 있죠. 먹을 거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이렇게 보호 장비를 차고 이 수중 물에 빠지지 않게. 나이 든 애들은 오히려 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운동 능력이나 어떤 그 반사신경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에 이렇게 꽈당하면서 넘어지고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물을 갑자기 많이 먹거나 기도로 들어가서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장치를 워터 트레드밀 자체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도 얘는 잘하는 거죠. 그렇게 뭐 힘들어하지 않고, 뒷다리 같은 경우는 좀 아프지만 어느 정도 물에 몸무게를 띄워놨기 때문에 아주 잘하고 있는 아이예요. 자, 그 다음 아이 볼게요. 이 아이 볼게요. 얘도 지금 보시면은 간호사 선생님이 뒷다리 양쪽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살짝 잡아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얘는 무릎 수술을 하고 뒷다리를 자꾸 안 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습관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은 통증에 대한 기억이 있거든요. 수술하고 나면은. 그리고 뭐 이 정도 기간이 됐으면은 써야 되는데, 이제 뭐 그 앞다리로 많이 체중 이동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살짝 절어도 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자꾸 절다 보니까 다리를 또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근육이 많이 빠지면서 어떤 그 보행에 조금 안 좋은 패턴이 생겨가지고 다시 보행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물에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뒤에서 선생님이 발바닥을 꾹꾹꾹 눌러주고 있죠. 이렇게. 이게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죠. 사람은 자기가 빨리 낫고 좋아지기 위해서 아파도 열심히 바닥을 딛죠. 근데 강아지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조금만 아파도 들고 안 쓰려고 하기 때문에 옆에서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발목을 잡고 발바닥을 바닥에 쓰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이 볼게요. 동영상이 가장 재밌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동영상을 여러 편 가져왔어요. 이건 약간 좀 세로로 찍히긴 했는데, 얘는 좀 잘 걷는 편이었고, 위에서 봤을 때 지금 앞에 뭐 먹이고 있죠. 얘가 좀 집중도가 떨어져 가지고 앞에서 계속 먹을 걸 주고 있어요. 미국같이 수중 러닝머신을 많이 하는 곳에서는 땅콩잼을 많이 주더라고요. 이게 숟가락에 묻혀 가지고 그 숟가락에서 땅콩잼 냄새가 나니까 아이들이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교육 효과를 또 줄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보니까 땅콩잼을 별로 안 좋아해요. 많이 안 먹어서 그런지 대부분 육포라든지 아니면은 집에서 먹이는 사식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주지는 않고 아이들의 어떤 후각적인 긍정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서 보호자라든지 아니면 간호사 선생님이나 수의 선생님이 이렇게 관리를 그 아이들을 유인을 하면서 보행을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 귀여운 프렌치 불독이죠. 이거 보시면은 얘는 앞에 아이들하고 좀 달라요. 그 허리 디스크 질환으로 왔습니다. 허리 디스크 질환으로 온 애들은 절뚝절뚝이 아니라 발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발이 아프면 절뚝절뚝하죠. 근데
이게 발이 자꾸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감각이 떨어져서 발등이 자꾸 달라고 한다는 이런 그 어떤 그 보행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래 처음대로 태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단계를 어떤 그런 사이클을 다시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치료를 하고 떨어진 어떠한 그 고유 감각을 올려주기 위해서 물에 띄워놓고 이렇게 걸리는 영상이에요. 프렌치 불독이나 보스턴 테리어는 특히 국내에서 디스크 질환이 특히 많죠. 따라서 디스크 질환 생기고 나서는 반드시 물리치료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질문 하나 들어온 거 할게요. 찌양이라고 올리신 분인데 이건 좀 다른 주제의 내용인데 아이들이 귓병, 솜에서 까만 게 자꾸 묻어난다든지 그리고 오늘도 진료하거든요. 간식 때문이라고 간식 조심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목욕시는 물 안 들어가게 항상 조심하고 잘 닦아주고 있어요. 귓병 생기는 원인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제 아마 진료를 보고 왔을 경우에 간식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귓병의 상당 부분이 음식 알러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음식 알러지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어떤 간식에 간식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러지 원이 뭔지 모를 경우에는 어쨌든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자극원을 배제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료 이외에는 가급적 치료 기간에는 안 주는 게 어쨌든 귀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우리 사람도 얼굴에 뭐가 막 났을 때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거 안 먹는 게 낫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귓병에 한번 생기면은 자꾸 재발이 되고 평소에 귀 관리라든지 어떤 국소적인 스테로이드가 병행이 돼야 되는 경우가 많지만 식이 알러지의 원인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으므로 귓병이 한번 생겼을 경우에는 간식을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 어쨌든 치료 효과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질문 하나 들어 킹레아 보호자는 분이신데 슬개골 탈구 수술은 몇 기부터 하나요?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슬개골 탈구 수술을 이제 추천드리는 어떤 그 기수는 보통 한 2기 정도부터예요. 하지만 슬개골 탈구는 1기부터 4기까지가 있고 모든 2기가 다 수술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2기 정도인 아이들도 어떤 통증을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구조적인 관절염 소견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2기인 경우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아이가 내측 탈구나 외측 탈구 2기라면은 반드시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인지 아닌지를 엑스레이로 선생님하고 평가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랑이 애미님, 봄에 1년 반 지났는데 슬개골 수술을 병원에서 권하더라고요. 2단계라고 하는데 어떻게 1년 반 정도면 이미 이제 그 성경이 다 된 거고 성장판이 어느 정도 닫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2기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기일 경우에도 수술이 필요한 아이가 있고 필요 없는 아이라고 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수술이 필요한 아이인 것 같아요. 슬개골 내측 탈구 경우에는 2기 아이들도 한 50%는 수술을 합니다. 따라서 뽀메 같은 경우는 1년 반 정도 2기면 아마 선천적인 요인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진행이 된 것 같고 특히 요즘엔 뽀메가 내측 탈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물론 무릎 수술은 응급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반드시 막 오늘 해야 돼, 뭐 일주일 안에 해야 돼 이런 건 없습니다.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수술 시기를 정하셔도 되는데 그게 진행이 되는 속도가 빠르거나 그럴 경우에는 일찍 해주시는 게 더 훨씬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분 더 질문 받을게요. 폴드 스트레이트 5살 양이 키우는데 아직 유전병 없는데 불안해서 영양제를 먼저 예방으로 먹이면 좋을까요? 어쨌든 폴드 아이들은 어떤 유전적인 결함, 특히 이제 관절 쪽의 유전적 결함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폴드라면은 제 생각은 관절 영양제를 어릴 때부터 먹이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유전적 질환으로 어떤 소인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게 이제 다른 품종에 비해서 조금 더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절에 도움이 되는 나중에 생겼을 때 먹는 것보다는 평소에 좋은 성분의 어떤 글루코사민이라든지 콘드로이친 베이스의 어떤 관절 영양제를 꾸준히 먹여주는 게
나중을 위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크게 부작용이 없는 영양제이기 때문에 먹는 게 낫다고 봅니다. 자, 수중 러닝머신 한 번 더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어디 다리가 불편한지 이제 보이실 겁니다. 뒤에서 봤을 때 요 다리죠. 오른쪽 다리 다시 밑에서 볼게요. 오른쪽은 짧게 여러 번 딛고 한 번에 체중을 못 실어요. 오른쪽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 아이는 이제 수술을 한다는 케이스예요. 십자인대 수술했는데 십자인대 수술을 하면은 정말 회복 기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통증을 좀 약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 위축이 빨리 옵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해결을 해주고 난 다음에는 근 위축이 오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십자인대는 어쨌든 완치의 개념보다는 평생 관리의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아플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결손이거든요. 슬개골탈구랑은 조금 달라요. 전십자인대가 단열이 되면은 우리 축구 선수들도 자꾸 아프죠. 자꾸 쓰고 하중을 강하게 쓰고 하면 또 아픈 게 그만큼 전십자인대는 자기 인대처럼 원상 회복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강아지들도 자꾸 아플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근력을 많이 키워줘야 되고 그거를 몸무게를 가볍게 한 상태에서 관절에 부담이 없는 물 안에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어떤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회복 기간이 많이 지났으면은 저는 물에 들어가서 꾸준히 근력을 자극시켜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서 뭔가 먹이고 있어요. 계속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한 2번째 하는 아이인데 생각보다 되게 잘하죠.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막 바둥바둥 되지도 않고 앞에서 먹는 거 보세요. 강아지의 모든 재활치료는 다 즐거워야 돼요. 긍정보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오래 할 수 있고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보시면 집에서 좋아하는 영양제 같은 추루 같은 어떠한 그 간식을 가져와서 계속 먹이면서 조금씩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수중 러닝머신에 살 더 찌면 더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열량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도 이제 보시면 이제 엄청 아파하죠. 오른쪽 다리. 이 아이가 누구냐면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그 아이예요. 처음에 PPT 첫 번째 장에 있었던 아이. 얘가 원래 이렇게까지 안 아파했거든요. 수중 러닝머신을 몇 번 했을 때. 근데 갑자기 이때부터 엄청 아파하는 거예요. 체중을 못 실을 정도로. 절뚝 이렇게 계속되죠. 그 사이에 전십자인대가 끊어졌던 겁니다. 전십자인대가 끊어지면은 아이가 물에서도 이렇게 힘들어해요.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이 영상을 제가 왜 넣냐 하면은 이럴 경우에는 수중 러닝머신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통증을 더 유발시킬 수 있고 관절의 불안정성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때는 물에서 하는 어떤 재활치료보다는 다시 뭐 수술을 한다든지 관절 안에 주사를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난번 말씀드린 체외 충격파라든지 레이저 치료와 같은 어떤 기구를 이용하는 수동적 재활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수중 러닝머신 하고 나서 이제 주의사항 몇 가지 있어요. 바짝 말려야 돼요. 강아지는 털이 있죠. 이게 하고 나서 바짝 안 말리면은 오히려 피부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부분 하고 나서 목욕을 하고 가신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집에서 그 병원에서 어느 정도 말리고 가겠지만 이제 완전히 건조를 시키는 게 털을 말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처음에 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피곤해하고 잠도 많이 자고 좀 불편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건 대부분 좋아지는데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더 심하게 전다든지 다리를 아니면은 몸을 만질 때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든지 이런 통증과 관련된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의사 선생님하고 다시 상담을 해서 그걸 진행을 할지 말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다른 질병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리치료는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 없고 한 번의 물리치료로 좋아질 수 없어요. 최소 어떤 물리치료라도 최소 4주 아니면 길게 8주 정도를 해야 어떤 그 물리치료가 그 물리치료의 어떤 도구가 줄 수 있는 긍정적인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달에서 2달은 꾸준히 하고
어떤 예후 평가라든지 어떠한 그거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질문 하나 들어온 거. 슬개골 탈구 수술한 아이의 영양제를 추천해달래. 브랜드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관절에 도움이 되는 성분은 글루코사민하고 콘드로이친, 그 다음에 많이 어느 정도 검증된 거는 통증과 염증을 줄여준다는 초록잎 홍합,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오메가3도 많이 먹이시죠. 오메가3가 어느 정도 관절염을 감소시킨다고 강아지 쪽에서는, 동물 쪽에서는 어느 정도 논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네 가지 성분을 먹이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수중 런닝머신에 대해서 1시간 동안 50분 동안 달려왔는데 다음번에는 강아지의 PT에 대해서 재활치료의 어떤 한 영역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질문 올려주시고 다음 기회에 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방송 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